기농 교육을 잘 받으십시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한 가지만 해라 였습니다. 한 가지 작목만 집중을 해야 쉬는 시간이 생깁니다. 두 번째가 필요 없는 것들은 하지 말아라 였거든요. 그게 자금 운용에도 큰 도움이 되고요. 농작물 보살피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10명 중에 9명이 하는 거는 따라서 하되 10명 중에 한두 명이 하는 건 절대 하지 말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량이 가장 대중적인 품종이니까 선택을 했는데 서량을 한 게 잘했다. 매출은 작년에 했던 작기에서는 저희들이 7,700 정도 매출을 올렸거든요. 그리고 이번 작기는 지금 현재 1억 넘어설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 다들 그러세요. 어떻게 그렇게 잘 갈았다고. 요즘 특히 코로나로 힘드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한테 죄송한데 그런 것들 생각하면 하늘이 도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남 영암에서 딸기 농사를 하고 있는 김봉준입니다. 이민정입니다. 영암을 선택한 이유는요, 제 고향입니다. 그래서 선조들이 물려주신 땅에서 딸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영암 딸기 특징은 영암이 일조량이 좋습니다. 일조량이 좋다는 거는 딸기의 당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른 데보다 당도가 더 높은 딸기가 수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네 분들이 되게 좋으세요. 자기 일처럼 다들 도와주려고 하시고, 그다음에 공기도 좋고 바람도 좋고 이것저것 다 좋은 것 같아요. 네, 학원 운영했습니다. 수학 과학 학원을 운영했습니다. 제가 고등부 수학했고요. 중등부 수학하고 과학. 학원 운영하면서 초창기에는 좋았는데 내려오는 시점에서는 앞으로는 좋지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컸죠. 그 학생 수가 전체 3분의 1도 안 되더라고요. 해서 여기 온 거죠. 불편한 점이 도시 생활에 비하면 좀 있죠. 배달 문화 거기에 익숙해 있었는데 여기서는 안 되는 게 무지 많거든요. 그 다음에 레저 활동 도시에서 뭐 수영하고 쉽게 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안 되죠. 그런 것들이 차이가 크죠. 제일 막막하고 힘들었던 거는 이 설비 갖추는 거였거든요. 이 설비들을 갖춰야 되는데 저희가 농사 경험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떤 설비가 필요한지, 그 설비 중에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거를 선택하는 게 좋은지 하는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다른 이제 하고 있는 농가들 가서 물어보면 A라는 게 좋다, 또 다른 데 가면 A는 절대 하지 마라, B라는 게 좋다, 이렇게 선택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농가에 물어보는 거를 멈추고 업체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A 업체, B 업체, C 업체 해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중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을 해서 거기에서 제공하는 그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결정을 해서 설비를 갖췄습니다. 수확 시기는 저희는 8월 달에 정식을 합니다. 10월 말부터 수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듬해 6월 초까지 수확을 하고 작기를 종료합니다. 서량 품종입니다. 배지는 코코피트하고 펄라이트 6대 4로 배합되어 있는 거고요. 밖에 이제 보일러가 있거든요. 보일러로 온수를 순환시켜서 난방을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추결 탱크거든요. 겨울에 이제 요 보일러로 온수를 제가 설정한 온도로 데워서 보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기 작물 재배사 안에 난방이 필요할 때 여기 온수가 자동으로 펌핑이 돼서 거기에 아까 봤던 라지에이터 거기를 이용해서 이제 난방이 이루어지는 그런 설비입니다. 냉방은 환기하고 고가 높다 보니까 한여름에도 천창을 열면 밖의 기온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춰지거든요. 물은 저희들은 수경재배니까 다 양액으로 주거든요. 여기 보시면 점적 테이프에 여기에서 이제 물이 흘러나와서 밑으로 들어가는 거. 스프링클러는 있기는 한데 그 작물에 물을 주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바닥에 물 뿌려서 습도 올려주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공기 중에 습도가 75%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이거는 항상 열려 있는 거고요. 네, 저기 밖에 이제 기계실에 양액기에서 물을 줄 때 시간이 되면 거기에서 이제 물을 보내주면 아까 보셨던 점적 테이프에 물이 나와서 이제 관수가 됩니다. 여기가 이제 양액기거든요. 여기 이제 탱크들이 있는데 여기 탱크에 저희들이 딸기에 필요한 영양분들을 물에 녹여서 조성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양액기가 여기 탱크에 있는 것들을 여기에서 혼합을 해서 제가 설정한 농도하고 산도를 맞춰서 딸기에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설비입니다. 핵심 설비가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미생물이나 그런 것들 또는 농약을 안에 살포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쓰는 방제기입니다.
네, 딸기 인터넷 찾아보면 여러 가지 팁이 있고 그러는데요. 제가 기르면서 먹어본 결과로는 딸기가 윤기가 흐르고 단단한 그런 딸기를 고르시면 맛있는 딸기가 될 겁니다. 기준이 빨간색이 90% 이상 빨갛게 변했을 때 그렇게 따거든요, 저희는. 역시 달고 입안에 딸기 향기가 가득합니다. 정보들은 내가 어디로 기농하겠다 하는 기농지가 선택이 된다면 그 지역의 지자체의 담당 부서에 가서 이야기를 해보시는 게,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생각을 할 때 나는 기농인이다 하는 기농인 입장에서만 그런 것들을 알아봤거든요. 근데 지자체에서는 기농인뿐만 아니라 기농인도 농업인이니까 농업인 대상들의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야만 어떻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이 됐다면 지자체에 알아보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기농센터는 제가 기농 준비를 할 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어떤 것들이냐면 기농 준비를 할 때 내가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되는지, 또는 기농을 하면서 어떤 거를 주의를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작물을 선택하는 기준들, 그런 교육 과정들을 이수를 하면서 저 나름의 어떤 기준을 만들고 해서 기농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저는 저희 요거 할 때 나의 그 어떤 투자 비용을 최소화시켜야 되겠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농사가 처음이니까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최소한 2년 동안 내가 실패를 하더라도 계속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은 따로 띄어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제 계획을 세웠거든요. 정부 지원 사업을 알아보게 됐고, 여기 군청하고 기술센터를 다니면서 상담을 해보니까 시설 현대화 사업, 그 다음에 ICT 융복합 사업, 이런 사업들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이용해서 자부담을 많이 줄였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거를 미리 말씀을 드려놓으면 그런 사업이 있을 때 연락을 주세요. 그러니까 한 번 가서는 안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서 상담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3번, 4번 가면 이제 그때서부터 그 담당 직원들이 제가 어떤 사람이고 저 사람이 어떤 게 필요하겠구나 하는 거를 파악을 해서 이거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알려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기농 교육을 잘 받으십시오. 거기에서 제가 진짜 도움이 됐다 생각이 되는 그 교육 내용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한 가지만 해라였습니다. 기농을 하면 작목이 여러 가지 있는데 복합영농을 하면 할수록 힘들고 손해만 본다. 그래서 한 가지 작목만 선택해서 그 작목에만 집중해라. 한 가지 작목만 집중을 해야 쉬는 시간이 생깁니다. 이거 진짜 옳은 말씀인 것 같거든요. 두 번째가 농사를 지러 왔으니까 농사에 필요한 설비만 갖추지 필요 없는 것들은 하지 말아라 했거든요. 예를 들면 집을 짓는다든가 잔디를 깐다든가 아니면 차를 바꾼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 하지 마라. 그게 진짜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했거든요. 저는 여기 이제 하우스 안에 쉴 수 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거기서 거의 살고 있거든요. 그게 자금 운용에도 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농작물 보살피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요. 저희는 서량이거든요. 기농 교육 중에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10명 중에 9명이 하는 거는 따라서 하되 10명 중에 한두 명이 하는 건 절대 하지 말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량이 가장 대중적인 품종이니까 선택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잘한 게 다른 품종들 많거든요. 그것들은 대단지로 재배하는 곳은 수익성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논산이나 뭐 담양 이런 데는 백화점이나 그런 대형 유통 그런데 계약 재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가격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냥 일반 시장에 나오면 서량이나 기타 다른 품종들이 다 똑같은 딸기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인 이 보장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서량을 한 게 잘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 기농을 했을 때 첫 농사부터 작물 재배에 전념을 하자. 그래서 이 생산물의 품질을 생각을 하면서 농사를 짓자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거는 공판장에 100% 출하를 하자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공판장에 이제 계속 다 출하를 하고 있었는데 지나가시는 분들이 와서 맛을 보시고 여기 주위 분들한테 맛있다 이렇게 소문 내주시고, 그래서 조금씩 직판이 늘어나고 변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직판에 내가 판촉 활동을 하고 해서 늘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없고요. 오시는 분들이 새로운 즐길거리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만들어 가면
계속 직판은 자연스럽게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생산물이 좋아야 직판도 잘 되고 뭐 다 하는 거니까요. 일단 생산물에 신경을 쓰는 걸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작년에 했던 작기에서는 저희들이 실수도 좀 있고 그래서 그때는 7,700 정도 매출을 올렸거든요. 그리고 이번 작기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1억 넘어설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지금처럼만 하면 되겠다는 거고요. 작년보다 올해 딸기 품질이 더 좋아졌고 내년도 더 딸기 품질이 더 좋아지는 것을 저희들은 목표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영암 늘품농장에서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김봉준 이민정 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